안녕하세요, 정지윤입니다. 우선 함께 하실 우리 아름다우신 김태희 수의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선생님, 네. 자기소개 멋지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 스카이동물 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희 원장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내과를 전문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들어갈게요. 오늘의 주제, 많은 보호자들이 궁금해하시고 걱정하는 바로 그 병. 네. 강아지 당뇨의 모든 것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선생님, 정말 강아지도 사람처럼 당뇨병에 걸리나요? 네, 애석하게도 강아지도 똑같이 당뇨라는 병에 걸립니다. 당뇨를 아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저도 있으면은 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이 강아지 당뇨의 특성상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유전적으로 혹은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고장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애석하게도 없습니다. 사람도 당뇨에 대한 초기 신호가 있듯이 보호자가 알 수 있는 셀프 진단이나 보호자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보통 네. 초기 당뇨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들이 집에서 아실 수 있는 당뇨병의 증상은 가장 흔한 게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그 다음 엄청 잘 먹는 친구가 살이 막 빠지는 그런 증상들이 특징적인 당뇨의 이제 증상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병원에 오셔야 돼요. 골든타임은 증상을 보이고 확인하시자마자가 가장 빠른 시점이 될 겁니다. 갑자기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소변을 많이 본다거나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있어요? 일단 제일 쉽게 아실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물그릇을 한 2번 정도만 채워주면 충분했다 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2번 정도 똑같이 주는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물그릇을 계속 핥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3-4번 정도를 주더라도 물을 다 마셔버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걸 체크하실 수 있는 증상일 거고요. 네. 그다음 소변을 많이 본다는 건 뭐 예전에는 패드를 3-4번 정도 갈아주면 충분했고 네. 한 번 볼 때 소변 양이 손바닥 크기 정도였는데 소변 양이 한 바가지를 엎은 것처럼 많이 본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가 아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계속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그럼 강아지 당뇨의 위험성 사람처럼 어느 정도예요? 일단 강아지 당뇨가 네. 관리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엄청 치명적으로 아이의 수명에 영향을 주거나 아이가 엄청 위험해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당뇨로 생길 수 있는 뭐 응급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만 잘 되어 있고 물론 합병증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이들의 수명에 영향을 줄 정도의 막 큰 치명적인 부분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네. 응급 상황이요? 응급 상황이 뭐예요? 보통 당뇨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네.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내원하게 될 경우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당뇨병성 케톤증 2가지 질환 상태가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응급 상황인데요. 앞서 당뇨 증상, 초기 증상으로 말씀드렸던 것들을 보시면 아이들이 보통은 잘 지내거든요. 물도 잘 마시고 노는 것도 잘 놀고 밥도 잘 먹고 이렇게 잘 지내는데 이런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갑자기 뭐 기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설사나 구토 같은 급성의 소화기 증상들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조금 응급한 상황일 수 있어요. 전 진짜 이럴 때 애들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픈 친구들이 나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좋은데 보통은 참는 현상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엄청 심각한 문제를 딱 나타낸 순간은 좀 심히 진행된 상황에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착해요. 참는데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강아지도 이렇게 쓸개골 탈구가 잘 생기는 종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뽀메를 키우고 있고 혹시 당뇨도 잘 생기는 종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뭐 보고되어 있는
저도 이제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네. 나라마다 보고되어 있는 그 호발 품종들이 조금은 당뇨는 다르거든요. 공통적으로 좀 나와 있는 의견들은 푸들, 그래서 뭐 미니어처 푸들, 토이 푸들, 스탠다드 푸들을 포함한 푸들류 친구들과 뭐 슈나우저 친구들, 그 다음에 퍼그, 닥스훈트 이런 친구들이 조금 호발 품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포메라니안 친구도 이제 스피츠 비슷한 친구들 해서 포메라니안 사모예드들도 호발 품종으로 알려져 있어요. 막두가 사랑한다. 우리 푸들이 이동아 사랑한다. 네. 네, 케어를 잘 해줘야겠네요. 네. 좀 힘을 내야죠. 네. 꼭 그렇다. 뭐 우리 아이가 푸들이다. 우리 아이가 뭐 뽀매다. 그래가지고 우울해하기보다는 마음가짐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품종이라고 당뇨에 반드시 걸린다는 게 아니라 그쵸. 네, 이런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잘 걸리더라 라는 거니까요. 네.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런 이제 품종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어느 날부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에는 얼른 병원에 오셔서 체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되게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보호자로서 믿음이 가네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름 벌어졌다. 우리 강아지 당뇨 케어 방법. 선생님 준비되셨죠? 네.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당뇨를 진단받고 나서부터는 강아지들 사람과 조금 달라요. 사람은 뭐 당뇨 관리에 있어서 뭐 혈당 강화제라고 하는 약물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식이요법, 운동 관리 이런 것들을 조금 사용해 볼 수 있지만 강아지들은 차이점이 뭐냐면 체내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아침 저녁 규칙적으로 이제 인슐린 처치를 보호자님들이 직접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식이관리. 이 식이관리라 함은 밥을 좋은 걸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정해진 칼로리를 계산해서 아이한테 적정량의 칼로리를 이제 제공해주는 형태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단 관리에 있어서도 당뇨병 전용으로 나와 있는 처방 사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먹이게 되고 인슐린을 어떻게 주사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인슐린을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는 상담받으시고 진료받으시는 수의사 선생님과 적절하게 상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애들은 먹는 게 낙이에요. 네. 그래서 산책하다가도 너 살쪘네? 그러면 걔는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제가 기분이 약간 울컥한 거예요. 울컥한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간식을 안 줘요? 우선은 애속가게도 당뇨 관리할 때 간식은 천적입니다. 그래서 간식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리 주고 싶으시면 규칙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주시고 이제 운동 병행해서 시켜주시는 걸로 안내는 드리는데 네. 정해진 양을 규칙적으로 주시라고 안내를 드려요. 특히나 밥을 줄 때 일정량 주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종류를 고르셔야 한다면 수분 공급을 할 수 있는 채소류 그리고 열량이 낮은 채소류들 위주로 안내를 드려서 저는 보통 오이나 상추 이런 것들 아이들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수분 공급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열량은 낮은 류의 간식들을 그나마 좀 급여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오이랑 상추 좋아하세요? 저 고기 없으면 안 먹어요. 뭐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거. 그런 것들은 영양제이기 때문에 수의사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열량 계산할 때 그걸 포함시켜서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주시는 건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저 네. 궁금한 게 네.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규칙적으로 주사를 넣어줘야 된다고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네. 저도 약 먹는 걸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은 어때요? 당뇨에 걸렸을 때 만약에 아차 깜빡했다. 아니면 뭐 어디 여행을 왔는데 뭐 놓고 왔다. 네. 약을. 뭐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네.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제 당 관리가 엄청 흔들려요. 많이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없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여행을 가셔야 돼서 가족 전체가 다 자리를 비워야 된다거나 네. 이런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 관리를 하면서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더 위험한 건 오히려 혼동돼서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보호자님들께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면 달력에 체크하세요 라고 안내를 드려요. 아침에 이제 인슐린 줬으면 달력에 체크, 뭐 저녁에 줬으면 체크.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엄마가 아침 인슐린을 줬는데 아빠가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인슐린을 주신다거나 이런 과다. 경우들도 네, 있어서 오히려 과다하게 들어간 경우에는 저혈당이 발생되면서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셔야 하고 한두 번 정도 안 들어간 게 막 바로 치명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응급 상황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실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예방하셔서 미리 대처해 주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들으셨죠? 선생님, 끝으로 당뇨를 앓고 있는 강아지와 함께하는 보호자분들께 이제 제일 힘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꼭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당뇨를 처음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는 많이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으시고 무서운 게 너무 많으실 거예요. 강아지한테 주사를 찔러야 된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간식을 줘야 되는데 간식을 어떻게 안 주지? 이런 것들이 참 걱정되는 것들이 많으실 텐데요. 진료를 받고 계시는 수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다면 아이한테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 있으실 거고, 당뇨는 5살에서 10살 사이에 진단을 받고 나면 저희 아이들 15살, 20살 오래오래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못해도 5년에서 10년 가까이는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100m 달리기를 해서 마라톤 42.19km를 완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님들한테 물론 걱정되시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오랫동안 내가 아이한테 차근차근히 해줄 수 있는 걸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환경 변화가 아니라면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유전적인 요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보호자들이 조용한 노력으로 우리 아이가 오랜 시간 건강하고 활기차게 견생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저도 감히 확신합니다. 네. 돈을 열심히 벌겠습니다. 네, 다 해주겠습니다. 가족이니까. 네, 네. 선생님,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계양 스카이 동물 메디컬 내과 전문의 아름다운 김태희 수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